알아두면 쓸모있는 변호사들의 뒷담화. 안녕하세요. 한 변호사 함철성 변호사. 배 변호사 배양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참교육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아주 너무 재밌어서 네. 내가 아주 단시간 내에 정주행을 끝냈어. 그 드라마 보면 학교에서 어쨌든 그 말 안 듣는 학생들 그 교권보호국에서 나가가지고 말로 되는 애들은 말로, 때려야 되는 애들은 때려서 가르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가능할까요?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 같아. 네. 예전에 나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진짜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정말 군사부일체 같은 마음으로 학교를 다녔었는데 또 그땐 정말 선생님한테 뭐 맞는 게 뭐 나 같은 모범생은 안 맞았지만 또 진짜 우리 반에서 맞는 건 정말 비일비재했거든. 별 이유도 안 되는 거로 많이 맞고 또 뭐 그 당시에는 뭐 선생님을 고소 고발한다는 거는 상상도 못할 정도였는데 네. 지금은 뭐 나도 학교 폭력 사건을 많이 하지만 애들이 또 이 선생님을 아주 또 우습게 생각하는 또 일부 학부모들의 도를 넘는 고소고발 남발까지 공교육이 좀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난 그 참교육 참 재밌게 봤다. 아, 네. 저희 학교는 사실 여고라서 그렇게 체벌이 거의 있지는 않았거든요. 기합 같은 것도 거의 없었고. 근데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한 2학년, 1학년 딱 그때 저희 학교에서 어떤 남자 선생님이 그 여학생 뺨을 때렸는데 그걸 뒤에 있는 친구가 경찰서에 신고한 게 엄청 사회적으로 뉴스가 됐어요. 어떻게 학생이 선생님을 신고할 수 있냐. 그렇죠. 신고한 학생 측들의 입장은 근데 당시에 그 때린 상황은 뭔가 교육적 목적을 가진 뭐 이렇게 훈육성 체벌이 아니라 되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뺨을 때린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해당 선생님이 되게 젊은 남자 선생님이었거든요. 저희 학교 때도 좀 그 학생들하고 좀 이렇게 나이가 좀 젊다 보니까 좀 갈등 아닌 갈등이 있었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참 이슈가 됐는데 정말 많이 세상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만약에 정말로 이 참교육에 나오는 교권 보호국이 지금 현실에 도입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일단 거기 드라마처럼 때리는 거는 안 되죠. 안 되죠. 지금 뭐 때리는 거는 학교에서도 안 되고 집에서도 안 되고 직장에서도 안 되고 어디서도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는데 그 교권보호국만큼은 아니지만 교권보호위원회라고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이 교권보호위원회의 힘이 좀 미약한 편이긴 한데 갈수록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소위에 말해서 교권 침해가 너무너무 심하다 보니까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 올라가는 사건들이 되게 많이 늘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학생 그리고 학부모한테도 처분이 있습니다. 학부모한테도 내려지는 처분의 숫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어느 정도는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교권보호국에서 하는 처분이 그렇게 파워가 세지는 않아서 그렇게까지 무서워하진 않지만 왜 우리 학폭도 처음에 생겼을 때는 그렇게 안 무서웠다가 학폭이 학생부에 기록되고 이제 최근에 대학교에서 그 학생부에 문제 있는 그런 학폭 친구들은 입학을 안 시키니까 굉장히 지금 되게 민감해졌잖아요. 그것처럼 교권보호에 관련된 내용도 아직은 대학 입학과 막 직결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게 이제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좀 시정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강력한 조치가 좀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당선된 일부 교육감들의 경우에는 뭐 교권보호위원회에 뭐 강력한 힘을 준다거나 또 합법적인 방어권과 일단 면책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좀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만약에 특정한 조치를 취했을 때 가장 문제되는 거는 바로 부모님이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행동이 제약이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학생이 계속 반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그 친구한테 좀 나가서 수업 시간에 좀 나가 있어라 라고만 해도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라고 해서 아동학대를 신고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리시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사실은 교사의 권한이다라고 해가지고 분리조치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 그걸로는 아동학대가 안 된다라는 거는 이제 최근에 좀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아동학대가 문제가 되면 뭐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뭐 실제로 이제 잘못한 선생님도 물론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아동학대로 벌금형만 받아도 사실은 교사로서 일하기는 되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동학대 신고가 그래 뭐 신고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직업을 날려버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휘둘렸던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좀 무분별한 신고 때문에 더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고 그게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 네. 더 소극적으로 나서니까 그 일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은 본인들의 행동을 누군가가 혼내거나 타이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했다라는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전혀 없는 거잖아. 그러면 더 학교 분위기 나빠질 수밖에 없고 그게 계속 악순환을 돌다 보니까 애들이 더 정서적으로 나빠지고 좀 더 교실의 분위기라던가 전반적인 학습 태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요즘 좀 사회적인 문제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선생님 교권도 문제지만 사실은 나머지 학생들이 제대로 된 정상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마저 침해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재가 좀 더 강력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제가 그 참교육 드라마 보다 보니까 되게 재밌었던 에피소드들은 그 너무 좀 문제가 있는 학부모에 대해서 참교육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아들 의대에 보내려고 애한테 마약까지 먹여가면서 한 엄마한테 막 본인이 의대 가라고 공부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재밌었고요. 난 그 아빠도 문제인 것 같아. 그 아빠도 그 애가 하는 거를 학교까지 와가지고 쌩 난리 치고, 그러니까 또 은행까지 가서 계속 그 아빠한테 얘기했던 그 장면이 난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수학 문제 푸는 것도 시키지 말아라. 애가 만약에 그거를 몰랐을 경우에 수치심을 느낄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따졌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참교육을 해준 거죠. 그러면 어디 선생님 하겠냐? 그러니까 그 드라마 보면 되게 그 학부모가 되게 독특하고 진상 학부모 같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실제로 되게 많습니다. 되게 그런 학부모가 많아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 위원회를 좀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 어떤 학부모, 어떤 학생의 아버지인데 그 선생님한테 이제 뭔가 좀 불만이 있었겠죠? 불만이 있으니까 며칠 사이에 한 10몇 번씩 장문의 문자를 보내가지고 뭐 당신이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뭐는 어떻고 이렇게 계속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쪽 세계에서. 이 선생님은 그전 담임이 교체돼서 온 새로운 선생님이었고요. 그전 담임은 이미 이 아버지한테 시달릴 만큼 시달려서 그 학교를 이제 좀 잠깐 휴직을 하고 임시 선생님이 올 정도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고 교육 4시간 받아라는 명령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억울하다고 이의 제기를 한 상황이었어요. 아유, 네. 참. 근데 그 문자 내용을 보면 되게 좀 협박, 무슨 뭐 공갈, 뭐 이런 좀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교육 현장의 현실이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난 그 학부모한테 하나 소개해주고 싶은 게 있어. 어떤 거요? 네. 재미나이. 선생님한테 문자 보내기 전에 내가 이렇게 선생님한테 보내려고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재미나이가 바로 얘기해 줄 거거든.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아니, 기계도 하는 거를 아니 정상적인 사고 판단의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 모른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누구한테 보내기 전에 한번 물어나 봤으면 좋겠어. 유료 버전 안 써도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지금도 굉장히 뭐 열심히 하시겠지만 나는 그냥 아이들한테 간섭하지 않고 이렇게 뒤로 물러서게서 사실은 이런 느낌도 많이 받거든요. 애초에 그렇지. 선생님이라는 그 본분에 좀 더 충실하고 그만큼 또 권리도 보호가 되고 그런 게 좀 시스템으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드라마도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정리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 변호사. 배 변호사였습니다. 안녕. 안녕.